1300조 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노후가 담긴 세계 4위 규모의 거대한 자금,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기금이 2055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역대 최악의 손실과 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오간 지난 10년, 국민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국민연금의 과감한 전략 변화와 그 성과,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MPS입니다. 최근 한 10년간의 운영 성과, 또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여러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13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특히 최근 몇 년 수익률이 엄청나게 널뛰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055년 기금 고갈, 이 숙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겁니다. 사실 시작부터 숫자가 좀 놀랍습니다. 2022년에는 역대 최저 수익률 마이너스 8.22%를 찍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바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13.59%, 그리고 2024년에는 무려 15.0%. 뭐 거의 기록적인 성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었죠. 이 정도면 완전 롤러코스터인데 이 극심한 변동성 대체 왜 이런 거죠? 네, 2022년은 정말 뭐랄까 이례적인 해였어요. 아시다시피 금리가 엄청 빨리 올랐고 또 인플레이션 충격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주식하고 채권 가격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아, 같이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분산 투자 효과가 거의 사라졌던 거죠.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23년, 24년의 반등은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때는 글로벌 시장, 특히 해외 기술주들, 뭐 AI 관련주 이런 것들이 엄청난 랠리를 보였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그렇죠. 그런 특정 기업들 주가가 막 급등하면서 전체 수익률을 확 끌어올린 면이 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시장 운이 좋았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국민연금이 그동안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좀 위험자산, 특히 해외 투자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려왔거든요. 아하. 그런 전략적인 변화하고 이런 시장 상황이 딱 맞물린 결과로 봐야 합니다. 예전처럼 안정적인 국내 채권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거죠. 그 전략 변화 말씀하신 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게 꽤 큰 변화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5년 말 목표치를 보면요. 전체 자산 중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제일 높아요. 35.9%. 해외 주식이요? 국내 주식보다 더요? 네, 훨씬 높죠. 국내 주식은 한 14.9% 정도고요. 국내 채권은 26.5% 수준입니다. 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는 주식 비중 국내외 합쳐서 이걸 전체의 한 55% 내외까지 늘리고 반대로 채권은 30% 내외로 줄일 계획이에요. 이야, 55%면 진짜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공격적인 거죠. 근데 이 전략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수익률 몇 퍼센트 더 올리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 있잖아요. 네, 걱정이 많죠. 이걸 어떻게든 좀 늦춰보려는 뭐랄까 절박한 노력하고 직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 분석을 보면요.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1%포인트만 높아져도 기금 소진 시점을 5년이나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와, 1%포인트가 5년이요? 생각보다 크네요. 네, 이게 보험료율을 한 2%포인트 올리는 거랑 같은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제도의 수명 자체를 좌우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핵심 변수가 된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 규모가 세계 4위라고 들었는데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장기 수익률 순위는 그에 좀 못 미친다는 얘기가 있었죠? 한 20위권? 네, 맞아요.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자산 규모는 정말 세계 최상위권인데 지난 한 10년,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수익률만 놓고 보면 캐나다의 CPPIB나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안 슈퍼와 같은 다른 주요 연기금들에 비해서는 좀 뒤처졌던 게 사실입니다. 아,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아무래도 그 기관들은 우리보다 좀 더 일찍 해외 투자나 아니면 인프라, 상호펀드 같은 소위 대체 투자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왔거든요. 먼저 움직였군요. 네, 물론 최근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이런 성과를 과연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과가 좋긴 한데 그게 또 특정 분야, 그러니까 해외 기술주에 너무 쏠린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집중 리스크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또 새로운 고민거리죠. 2023년하고 2024년에 해외 주식에서만 각각 24%, 34%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성과를 이끌었는데요. 네. 이게 자칫하면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특정 테마, 특히 글로벌 기술주 섹터가 만약 조정을 받게 되면 국내외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양쪽에서 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분산 투자의 원칙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니 해도 가장 근본적인 걱정은 역시 2055년 기금 고갈 전망 아니겠습니까? 5차 재정 추계 보니까 2041년부터는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 적자 구조로 들어선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가 근본 원인이죠. 보험료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연금 받을 분들은 급격히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답이 잘 안 보이는 문제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린다거나 연금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다거나 하는 제도 개혁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정말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용 수익률을 어떻게든 높이는 게 사실상 제3의 정책 수단처럼 여겨지면서 그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운용 수익금이 한 1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160조요? 와. 이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또 어려운 제도 개혁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니까요. 하긴 그렇네요. 160조 원이면 시간을 번다는 말이 와닿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국민연금이 이 기금 고갈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투자나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일종의 계산된 고위험 고수익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고 마침 최근 기술주 랠리 덕분에 아주 인상적인 성과를 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 또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새로운 숙제도 안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연금 재정에서 투자 수익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또 특정 글로벌 테마, 기술주 같은 것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국민연금이 어떻게 이 고수익 추구라는 목표와 잠재적인 시장 하락 위험 관리라는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말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사모펀드 같은 대체 투자를 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국민연금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특히 최근 2년간 공격적인 해외 및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2055년이라는 정해진 미래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전략이 충분할까요? 그리고 높아진 변동성의 위험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제 기금 운용의 성과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연금 개혁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